안녕하십니까. BCB의 요경미입니다. 논문 이어서 갑니다. 논문에서 공동관심을 누구한테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3명의 자폐아동입니다. 에리카 8살, 3살부터 집중적 행동중재를 받고 있습니다. 5에서 6단어를 사용하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사물이나 행동에 관련한 요구하기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대화는 어른과 주고받기 6번까지 그리고 새로운 말을 먼저 하는 것은 드물다고 합니다. 쿠퍼 5살, 집중적 행동중재 2살 이후로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과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한정구 동사 전치사를 텍트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3살, 집중적 행동중재 2살 이후로 받고 있고요. 3에서 5단어의 문장을 말하고 원하는 물건, 행동들을 mend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징이나 동사들을 텍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자폐와 관련된 특유의 언어를 보여주었고 사회적 결핍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multi-step directions, 즉 단계가 많은 지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언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공동관심을 위한 제안을 시작하는 것이 관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상호작용을 위한 어른의 제안에는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3명의 참가자는 자폐아동을 위한 행동적으로 기반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션은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학교의 방에서 실시되었고 새로운 환경을 테스트하는 프로브가 있었는데요. 그것만 사무실, 주방, 체육관, 놀이터 같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어떤 교구들을 사용했는지 보시죠. 다양한 장난감들을 사용했는데요. 새롭거나 시각적으로 끌릴 것처럼 보여지는 장난감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혹은 보긴 봤는데 뭔가의 속성이 바뀌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예를 들어 풍선이 자기가 보통 보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 커다랗거나 하는 식의 사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테고리로 역시 이전에 보기는 했지만 신기하고 요상한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놀잇감이 있었습니다. 말 장난감이 삐에로 가발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혹은 우산이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자전거가 위아래 뒤집혀져 있거나 부엌 조리대에 농구공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요. 이런 자극 중에는 무서운 마스크, 커다란 뱀 모형, 그리고 치아펫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치아펫은 이렇게 물 주며 웃기게 풀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진짜 어렸을 때 하나씩 키웠던 기록이 새록새록 나는데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난감과 그 장소가 주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종속변인 보시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지시자가 가리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목표 사물을 보기의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얼굴을 사물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눈도 사물 쪽으로 향하기를 5초 내에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속변인 참가자가 목표 사물에 대해 적절한 코멘트 하기의 퍼센티지입니다. 적절한 코멘트는 맥락에 맞는 말들입니다. 이걸 보고 큰 걸 보고 크다, 뒤집어진 걸 보고 뒤집어졌다고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세 번째 종속변이는 사물을 보고 언어적 코멘트를 한 뒤에 지시자를 5초 내에 다시 쳐다보는지입니다. 이거는 아동의 눈이 지시자의 얼굴을 향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네 번째, 아동에 의해서 시작된 공동관심 제안의 퍼센티지입니다. 이는 새롭다고 정의해둔 목표 사물을 향하도록 촉구하는 말을 아동이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점수를 주려면 아동은 먼저 사물을 포인팅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적인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물과 관련 있는 코멘트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모두를 해야지만 아동이 먼저 공동관심을 시작했다라고 점수 매겼습니다. 반대로 점수를 받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이가 자기가 이미 제안을 했던 거를 또 제안했을 때 그리고 지시자가 새롭다라고 정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지시자가 이미 했던 사물에 대해서 제안했던 사물에 대해서 제안할 때 이미 같이 이야기를 나눈 후니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겠죠. 참고로 모든 4가지 종속 변이는
프로브 세션에서만 측정이 되었고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재를 잘 실행했는지 보기 위해서 절차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요. 관찰자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모두 다 100% 나왔다고 합니다. 실험 디자인은요. 실험자가 멀티플 베이스라인 디자인입니다. 실험자들 간의 베이스라인 기간을 다르게, 즉 중재가 들어가는 시점의 변화를 줘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관찰자 간 신뢰도입니다. 독립적인 관찰자가 전체 세션의 40%를 모든 종속 변이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했고요. 에리카와 쿠퍼는 신뢰도 평균 99%, 제임스는 97%로 모든 참가자 신뢰도 평균은 98%였습니다. 절차 보시죠. 먼저 베이스라인과 프로브 세션입니다. 저자 중 한 분이 모든 세션들의 지시자였고요. 이런 모습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싫으니까요. 하루의 베이스라인 혹은 프로브는 딱 한 번만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인간적이네요. 각 베이스라인과 프로브 세션 때 무엇을 했는가? 먼저 시각적으로 유혹적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요상한 방식의 사물을 방해해 둡니다. 미끼들을 던져놓는 거죠. 책과 퍼즐 같은 활동이 테이블에 가능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어색하지 않게 그냥 깔아두는 거죠. 지시자는 아이를 방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동관심을 시작하기를 1분 동안 기다려줍니다. 공동관심을 시작하면 적절한 사회적 코멘트로 반응을 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목표 사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공동관심을 제시하면 의자에 앉도록 요구를 하고 그냥 미리 깔아두었던 활동을 하면서 놉니다. 뻘쭘하지 않게 어느 정도 앉아서 놀고 나서는 지시자는 목표 사물 중 하나를 가리키며 공동관심을 제시합니다. 거의 30초마다 계속이요. 당연히 아이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물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이 가능한 사물, 그러니까 미끼는요, 방에 총 6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4가지 사물에 대해서 이미 공동관심을 시작했었다면 남아있는 2가지 사물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제안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동이 제안을 몇 번이나 했느냐에 따라서 지시자가 제안을 하는 횟수가 세션마다 달라졌습니다. 이런 제안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거대한 풍선을 보고서는 와우 하고 인형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는 봐봐, look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보았던 말이 피에로 가발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면 that's silly. 이게 한국말로는 그거 참 바보 같다 뭐 정도의 느낌인데 욕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가볍게 자주 사용하는 식의 말입니다. 그리고 액체가 쏟아진 것을 보고는 무서운 가면을 보고는 자전거가 위아래 거꾸로 있는 걸 보고는 no 하는 식의 제안들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알맞는 코멘트를 했다면 지시자는 이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아이가 지시자가 이미 제안을 했던 사물에 대해 공동관심을 하면 또 거기에 알맞는 사회적 반응을 했고요. 당연히 점수는 받을 수 없었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촉구나 강화는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브였고요. 이제는 중재 들어갑니다. 드디어 가르쳐 봅니다. 반응하기 훈련입니다. 훈련 동안에 지시자와 아이는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자는 공동관심을 제안합니다. 이렇게요. 사용한 촉구들은 최소에서 최대의 순서였습니다. 아이가 5초 내에 제안에 반응을 안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사물 방향으로 과장된 손짓을 하면서 제스처 촉구를 줍니다. 여전히 사물 쪽을 2초 내로 보지 않으면요. 아이의 뺨을 살짝 만져서 머리를 사물 쪽으로 물리적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본다. 지시자는 아이가 해야 될 코멘트를 에코익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모델을 보여줍니다. 모든 아이들은 말을 100% 다 따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나서 2초 내에 독립적으로 아이가 지시자를 보지 않으면 사물에서 지시자 쪽으로 손가락을 과장된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자기를 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여전히 보지 않으면요. 인형을 보고 나를 봐 라고 언어적 촉구를 직접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시자를 다시 봤다. 그러면 이에 알맞는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열정적이게 반응했습니다. 이때 간지럽히기 같은 신체적, 사회적 상호작용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에 반응하기를 먼저 가르쳤고요.
제안을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